상상해 보십시오. 평범하기 그지없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태양과 분주한 거리의 소음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은행 앱을 열어보지만 로딩 화면만 뜰 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처 현금 인출기 화면에는 차가운 서비스 중단 메시지만 떠오릅니다. 단골 가게의 점원은 카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멋쩍게 웃으며 말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뉴스를 켜는 순간 화면에 떠오른 자막이 눈에 박힙니다. 주요 은행, 전산 시스템 일시 중단.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해프닝이라 생각합니다. 사이버 공격일 수도 있고 금방 해결될 기술적 결함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지나면서 조용한 공포가 안개처럼 사회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현대 문명의 혈액과도 같았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은 그저 약속의 언어일 뿐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엔진은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라는 엔진이 멈추는 순간 견고해 보였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통찰을 더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금융 붕괴를 상상할 때 우리는 보통 혼돈, 폭동, 약탈과 같은 극적인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은행 시스템이 멈춘 천몇 시간은 그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깊은 혼란에 가까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카드를 긁고 돈을 이체하고 현금을 인출하려 애쓸 겁니다. 하지만 실패가 거듭될수록 보이지 않는 패닉이 조용히 번져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은행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 돈을 당신의 이름이 적힌 금고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투자하고 수십 배로 불려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을 할 뿐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이름 아래 세워진 현대 금융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거대한 신기루와 같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각자 자신이 같은 돈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과 같죠. 은행이 그렇게 말해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환상은 깨지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제 그 환상의 하룻밤 사이에 금이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몇 시간 안에 모든 상거래가 멈춥니다. 회사의 급여 시스템은 동결되고 대형마트는 더 이상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배달 앱은 결제를 처리할 수 없고 월세는 송금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정부는 공무원에게 월급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신용카드와 디지털 결제의 시대에 살면서 실제 현금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전 세계 통화의 90% 이상은 종이나 동전이 아닌 은행 서버에 기록된 디지털 숫자로만 존재합니다. 은행이 멈춘다는 것은 이 디지털 세계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중단이 단 며칠만 지속되어도 그 파급 효과는 사회 깊숙이 파고들 것입니다. 식료품 공급망, 전력망, 유료 시스템 등 적시 결제에 의존하는 모든 것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21세기의 모든 경제는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도 은행 파산은 있었습니다. 1933년 대공황 시절 수많은 미국인들이 저축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섰고 수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패닉을 막기 위해 뱅크 홀리데이, 즉 전체 금융 시스템을 강제로 셧다운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미국인들은 자신의 돈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전히 집안 서랍, 지갑, 금고 안에 현금이 존재했습니다. 상거래는 느려졌을지언정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1997년의 기억이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부도 직전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롱 속에 있던 금을 모아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실물 자산의 가치와 공동체의 저력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2008년 우리는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섰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유동성 공급이라 불렀지만 본질은 돈을 찍어내어 억지로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위기들이 지진의 전조였다면 오늘날의 시스템은 대지진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근본이자와 같은 실물 담보도 비상시를 대비한 현금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화면 속 숫자와 코드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패닉 인출일 것입니다. 현금 인출기는 몇 시간 만에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유소는 기름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문을 닫고 트럭 운송부터 해상 물류까지 모든 것이 멈춰 설 것입니다. 마트 앞에는 긴 줄이 생겨날 겁니다.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음식을 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패닉은 디지털에서 현실 세계로 옮겨붙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하고 생필품을 사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낡고 먼지 쌓인 구식 유물 취급받던 현금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TV에 나와 시스템이 복구되고 있으며 예금은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상 모든 위기는 바로 그 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레바논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중동의 스위스라 불릴 만큼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었던 레바논에서 2019년 은행이 예금 인출을 동결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평생 모은 저축이 화면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인출은 제한되었고 계좌는 잠겼으며 통화 가치는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교사들이 모두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신뢰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신뢰의 상실이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이 일이 한 나라가 아닌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붕괴가 오늘날 파멸적인 이유는 단순히 금융적인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화면의 숫자가 가치를 의미한다는 집단적인 믿음,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공유된 신화입니다. 이 믿음의 균열이 가는 순간 문명 전체가 흔들립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령을 내려 폭동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다시 한번 돈을 찍어내 시스템의 억지로 혈액을 주입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은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혼란은 새로운 통제를 위한 명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도입을 서두를 것입니다.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디지털 현금 말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대화라고 홍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허가하고 심지어 동결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융 프라이버시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위기는 중앙 집권화를 위한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대마불사라며 오히려 더 거대해졌습니다.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는 개인의 이동과 소비를 통제하는 전례 없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은행 셧다운 이후 다음 단계는 완전한 디지털 통제 사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싹틀 것입니다. 제도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대안을 찾기 마련입니다. 금, 암호화폐, 물물교환, 지역 공동체 무역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 소규모 지역 경제가 생겨났듯이 공식적인 신뢰가 무너지면 인간적인 신뢰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암시장이 진짜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일 은행이 멈춘다면 그것은 단순히 거래의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가정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한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타는 자동차, 당신이 사는 집, 당신의 계좌 잔고는 모두 디지털 서명에 의존합니다. 그 기록이 없다면 소유권은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혼란은 즉흥적인 해결책을 낳을 것입니다. 동네 가게는 물물 교환을 받아줄 것이고 농부는 농산물과 연료를 맞바꿀 것입니다. 공동체는 신뢰, 노동, 평판이라는 고대의 교환 시스템을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금융이라는 거대한 환상 아래 인류는 언제나 관계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에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붕괴가 시스템을 파괴할 뿐 사람들을 파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는 무너졌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대공황이 은행을 파괴했지만 공동체는 협력과 신뢰를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내일 은행이 문을 닫는다면 분명 고통과 혼돈, 상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응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족, 이웃, 공동체라는 더 작은 단위 안에서 신뢰를 다시 쌓아갈 것입니다. 제도가 실패한 세상에서는 다시 인간이 화폐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은 사람들이 지점 앞에 줄을 서서가 아니라 온라인상의 바이러스성 패닉으로 인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규제 당국이 반응하기도 전에 디지털로 인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증명한 사건입니다. 만약 다음번에는 패닉이 멈추지 않는다면, 만약 사이버 공격이나 지정학적 갈등 혹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전체 네트워크를 마비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시스템의 붕괴는 단순한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권력 구조를 뒤흔드는 정치적 지진입니다. 혼돈 이후에 질서를 회복하는 자가 새로운 시대의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은행이 멈추는 날, 우리는 돈의 진짜 정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가 아니라 믿음이었고, 우리가 문명을 건설할 만큼 너무나 설득력 있게 들어온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쩌면 그 새로운 이야기는 기술이나 화폐에 관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기술, 공동체, 그리고 인쇄기로는 결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는 것들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내일 은행이 문을 닫으면 세상은 잠시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깊은 잠에서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붕괴의 역설은 하나의 환상을 끝내고 또 다른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시스템은 무너질 수 있지만 인간의 이야기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은 미래가 아닌 우리가 지나온 과거 속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